안녕하세요. 승소를 위한 꿀팁 이정현 변호사입니다. 자, 이혼 소송을 당한 경우 이혼 소장을 받고 고민에 많이 빠졌는데 내가 과연 이 이혼 소송을 기각시킬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혼 안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 많이 하시죠? 처음 소장을 받으면. 자, 오늘 이혼 소송 기각이 가능한가?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혼 소송은요, 기본적으로 기각이 어려워요. 대부분 법원에 들어온 이혼 소송은 이혼이 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이혼이 안 되는 경우는 이혼 소송을 취하를 해서 걷어들이는 거죠. 이혼 소송을 제출한 원고가 뭐 회복이 됐든 아니 생각해 보니까 아니다, 너무 불쌍하다, 아니 자녀 때문에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혼 의사를 철회하고 이혼 소송을 취하하는 경우는 좀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대부분 끝까지 갔어, 소송이. 그런데 이혼 청구를 기각시켰다. 그냥 살아라. 이렇게 해주는 경우는 많지 않다는 거죠. 대부분.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그 법원의 어떤 절차에 의해서 다 이혼소송 철회 쪽으로 갔기 때문에 판결까지 끝까지 왔다는 얘기는 어느 한쪽이 강력하게 이혼 의지를 꺾질 않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이혼 기각으로 끝나는 경우는 많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서 진행을 해야 이혼을 막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첫 번째 어떤 경우가 있느냐? 이혼 소송 자체 내용이 이혼 파탄 사유가 너무 명백해. 확실해. 증거도 확실하고 벌써 한 1년 이상 내가 다른 여자 만나고 다녔어. 아니면 폭행을 내가 너무 자주 했어, 그동안. 무슨 일만 터지면 폭행했고 아내가 뭘만 말만 해도 폭행, 폭언 거의 학대하다시피 했어. 내가 범죄야, 이거는 거의. 그렇게 살아와서 명백하잖아요, 이거. 또 아니면 내가 무슨 성범죄를 저질렀다거나 이런 아주 명백한 이혼 사유가 있어. 이런 경우는 내 힘으로 이 이혼 소송에서 기각 판결을 받아낼 수는 없죠. 다만 소송이라는 게 한 6개월, 8개월, 10개월까지 가니까 이혼 소송은 그 과정에서 상대방한테 용서를 구하고 설득을 해서 혼인관계가 회복돼서 상대방이 스스로 이혼 의사를 철회하는 방법밖에는 없어요. 내 힘으로 이혼 기각시키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이혼 사유가 아주 명백한 경우에는. 자, 두 번째. 이혼 사유가 명백하지가 않아요. 지금 주장하는 내용으로 보나. 그런 경우에는 이혼 기각의 가능성이 조금은 있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볼 텐데 대부분의 근데 이혼 소송이 요 카테고리에 들어와 있어요. 아주 그냥 깔끔하게 이혼 사유가 강하고 명백하게 있는 게 많이 없습니다. 대부분 요 애매한 범주에 들어와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가 도대체 어떤 경우가 있는지 제가 진행했던 경험했던 사례들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한번 남편이 성매매 의혹을 잡혔어. 아내한테 꼬투리를 잡혔어. 거래 내역이든 문자든 아니면 무슨 뭐 성병에 걸렸든 해가지고 성매매 의혹을 잡혔어. 예전에 3, 4년 전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성매매 의혹이 밝혀지지는 않았어. 그런 상태를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고 불화는 쌓여갔죠, 그때부터. 그래서 어찌됐건 최근에 와서야 이혼 소송을 제기를 한 경우, 이 경우도 좀 애매한 경우죠. 옛날이고 또 성매매가 밝혀지지도 않았고 그때 딱 한 번뿐이었는데 이걸 이혼 사유로 한다. 부정행위로 주장하고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사유. 3년 전에 부부 싸움을 굉장히 크게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서로 막 감정이 격앙돼가지고 이제 칼을 꺼낸 거야. 근데 물론 뭐 휘두르거나 찌른 건 아니고 그냥 꺼내 들고 막 소리 지르고 난리를 친 거죠. 자, 이런 경우. 그거는 이제 3년 전에 칼을 들었고 지금으로부터 1년 전에는 이제 남편이 좀 집을 나가서 한 일주일 동안 안 들어온 적이 있어. 싸움을 좀 크게 한 거지. 그런 경우 좀 있잖아요. 본가로 가서 남편이 뭐 있든가 아니면 친구 집에 가서 아니면 뭐 숙박업소 가서 일주일 있다 들어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게 이제 나를 유기했다. 나를 방치시켰다. 가정을 포기했다. 이런 사유. 요 사유로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도 좀 애매하죠. 누가 언뜻 들으면 칼 들었는데 이혼이 안 되나? 부부 사이에 별일이 다 있거든요. 칼을 들었다. 당신은 이혼. 이렇게 단편적으로 판단하지는 않는다는 거지. 꽤 오래됐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그 칼을 휘둘렀어? 자상을 크게 입었어? 그게 아니잖아요, 그냥. 들었다가 내린 거죠. 그 정도인데 지금 이걸 이혼 사유로 하려니까 굉장한 폭행, 강도 높은 폭행인 것처럼 약간 과장을 했겠죠. 또 남편이 집을 나가서 일주일 있던 것도 이거를 마치 아기의 유기다, 아내를 버렸다 이렇게 주장을 해서 이혼 소송을 청구한 경우, 이 경우도 좀 애매하다는 거죠. 자, 다음 사례는 아내가 좀 알코올 의존증이 좀 있어요. 그럼 남편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티격태격하죠. 가정 잘 돌보지도 않고 맨날 그냥 집은 지저분하고 아내는 늘 취해 있고 그러니까 부부싸움이 많잖아요. 또 남편은 술에 취해 있는 아내와 싸움을 하다 보니까 뭐 욕설, 그다음에 또 막
주변에 막 세간살이 던지고 깨지고 그러니까 주변에서 막 경찰 부르잖아요. 이웃집에서. 그래서 경찰 출동하고 그래서 경찰 출동이 이 사건은 한 5년 동안 한 3회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아내를 좀 말리다 보니까 뺨을 한 대 친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주고받았던 문자 때문에 이제 뺨 때린 게 이제 입증이 되긴 한 거죠. 그리고 최근에 이런 폭력 사태는 없었는데 이제 와서 아내가 폭언과 욕설 이유로 해서 이혼 소송을 이제 거는 거죠. 이 경우도 이렇게 명백하게 그냥 단칼에 이혼을 해줄 수 있는 사유는 아닌 거죠. 자, 다음 마지막으로 아내가 시댁하고 이제 절연이 돼 있어. 이런 경우 많죠, 우리나라는. 시댁 식구들하고 이제 불화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시댁을 일체 찾아가진 않아. 그다음에 아내가 또 성관계도 거부해. 그게 벌써 한 3년 정도에 이르렀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못 살겠다 이제 나는. 도저히 우리 집하고도 완전 절연하고 관계가 너무 안 좋다. 못 살겠다. 차라리 이혼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남편이 이제 이혼 청구를 한 거예요. 이런 경우도 이상하다. 시댁에서 잘못하고 고부 갈등이 심하면 이것도 이혼 사유가 된다 그랬는데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이 네 가지 사유 전부 다 좀 모호한 사유들이에요. 이런 소송들은 대부분 어떻게 되느냐. 말씀드린 대로 이혼 소송은 상당히 오래 진행되고 특별한 절차가 있거든요. 뭐 가사 조사, 부부 상담 뭐 이런 절차들이 있는데 그런 절차들을 다 밟아보는 거예요. 이제 이혼을 원하지 않는 쪽은. 그렇게 해서 밟아보니까 결국은 이혼 사유가 명백하지는 않은데 상대방이 이혼 의지가 너무 강한 거예요. 그리고 나도 이제는 한 소송을 한 10개월 해보니까 상대방의 나쁜 점을 너무 많이 보게 된 거야. 이 정도 가지고 나를 이렇게 죽일 놈을 만드네, 이걸? 그걸 방어하고 반박하고 자료 준비해서 대응하다 보니까 정이 떨어진 거야, 이제 더 이상. 어차피 안 들어와. 지금 집 나간 지가 벌써 이혼 소송하는 동안 10개월 넘었는데, 이제 이혼이 안 돼도 문제야. 이제 어떻게 다시 들어와서 어떻게 다시 얼굴 보고 살지? 이 정도로 파탄이 깊어져 버리는 거죠, 소송에서. 그래서 결국은 대부분 이혼을 원하지 않는 쪽이 이혼 소송 후반에 가면은 이혼에 동의를 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혼이 되어 버리는 경우죠. 그러니까 판결로 이혼하기보다는 상대방이 나도 이혼할게요, 그럼. 자, 이제부터는 그럼 재산 문제에 집중합시다. 뭐 이렇게 이제 소송이 진행되는 거죠. 그렇게 그냥 고생할 거 다 하고 이제 이혼에 동의를 해버려서 결국 이렇게 모호한 사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를 해도 대부분 이혼이 되더라, 현실적으로는. 자, 그런데 만약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몇 가지 사유 중에서 끝까지 이혼을 안 하겠다고 버텼다. 그랬을 때 이혼 기각 판결이 나올 수 있느냐? 나올 수도 있죠. 어느 경우냐? 보통 법원에서 말하는 그 이혼 기각은 당신이 얼마나 고통을 받았는지 내가 이제 알았다. 내가 스스로 인정을 하고 반성의 의지를 좀 보여주셔야 돼요. 그래야 혼인 회복 의사가 진정성이 있다고 봐주는 거예요, 법원에서는. 그런데 뻔뻔하게 나 그런 적 없는데요? 내가 언제 때렸어? 증거 대봐요. 나 욕한 적 없는데요? 뭐 이런 식으로 뻔뻔하게 나가죠. 그런 경우에는 법원에서 안 좋게 봐. 지금 이혼 소송을 제기한 저 배우자의 고통에 대해서 아무 공감이 없네, 이 사람. 그러면서 말로만 이혼 안 한다 그러고 재산만 지키려고 그러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럼 이혼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정말 혼인관계를 회복하고 싶다면 상대방이 무엇이 그동안 괴로웠는지를 공감해주고 반성하고 그 다음에 그렇지만 나는 여전히 이 가정을 지키고 싶다. 앞으로 혼인관계를 계속했을 때 어떤 계획이 있고 어떻게 내가 아내와 남편을 설득해 갈지 성실한 계획을 밝히는 거죠. 회복 의지를 보여주고 또 하나 실제 이혼 소송에서 상대방이 좀 냉담하잖아요. 대화도 잘 안 이루어지고 그런데 계속해서 대화를 요구하고 또 부부 상담이란 절차가 있거든요. 그런 절차에서 충실하게 내 배우자를 설득하려는 노력을 하더라.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거야. 반성하고 공감하고 그다음에 회복을 위한 실제적 객관적인 모습을 보여준 거지, 법원에다가. 그렇게 되면 법원에서 봤을 때 이 사람은 정말 혼인관계 회복 의지가 있고 이 가정은 회복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날에 뺨 한 번 때리고 한 번 침대에 밀치고 경찰 출동한 거 가지고 이혼을 해줄 수는 없다. 그러한 불화가 있었지만 혼인 파탄에 이를 정도는 아니다. 라고 해주면서 이혼 기각을 해주죠. 물론 많지는 않습니다. 드물다고 보셔야 돼요. 자, 그러니까 이혼 소장을 받은 배우자 입장에서 진정 이 혼인관계를 회복하고 싶다면 정말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최대한의 노력을 하셔야 그나마 기각의 가능성이 있다. 대부분은 나도 싫어하면서 이혼을 선택하고 재산 문제에 집중하게 되더라.
자, 오늘 이혼 소송을 기각시킬 수 있는 드문 경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